3월 20일 문재인 정부는 전국의 요양병원 그리고 요양시설의 방역관리를 강화해라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 방역관리 지침을 어기고 그리고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때는 요양병원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코로나 접촉자를 누락한 분당 재생병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 이러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코로나 지침을 어겼는데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 뉴스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으면 거기에 복종하면 되지 않겠는가? 지침에 복종해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침을 어겼다 하는 것과 사후에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손해를 배상하게 하겠다. 그것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이렇게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이런 것을 밝혔다. 이 관계는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거꾸로 그 지침은 제대로 된 것인가부터 다시 분석하고 검토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그 행정명령을 힘을 빼버린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든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의료계에서 분노하게 된 겁니다. 대한개원의 협의회 이쪽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죠. 갑자기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의료계를 처벌하겠다. 이렇게 통고를 했다. 이제 그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중국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많은 병원 그리고 의사가 정부로부터 구상권 행사를 당하고 행정처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환자를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사, 의료진, 의료기관 등을 이렇게 하면 협박하는 것이고 마녀사냥하는 것이다. 의료진에게 결과가 나쁘면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은 명백한 협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문재인 씨의 그 처리하는 방식, 이것이 딱하기 이를 데 없죠. 그러면 문재인 씨는 왜 국민에게 그리고 의료계에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죄송하다. 지금은 위기다. 그러니 도와달라. 이러지 않는 것일까? 왜 그는 무조건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더 딱한 것은 문재인 씨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통제조차 먹히지 않는다. 효과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러니 문재인 씨는 스스로 무서운 독재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힘이 없는 국민, 그리고 지금 자기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무서운 독재자 노릇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이 있는 상대방, 또 국민의 다수, 개인인 국민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다수로 나타나는 국민에 대해서는 그는 결국 힘없는 노인이다. 세력이 없는 노인이다. 달리 말해서 동지도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나 어느 시대에나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 국민에게 사실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혹시 잘 처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무능과 잘못을 사과하고 그리고 도움을 간청하는 일은 늘 있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도 수많은 대통령들이 한두 번씩은 했던 것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씨가 무시하지 못하는 노무현 대통령, 이들은 직접 국민 앞에 서서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도와달라, 혹은 이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 이것을 토대로 소위 친문 좌파 세력들에게 이제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어디 한번 대답을 해봐라 하는 것이죠. 친문 좌파들은 노무현 씨가, 그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래왔죠. 그가 어떤 단상에서 또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할 때 행패 비슷한 언행을 하는 것,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보수 우파는 그것을 막대먹은 짓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어떻든 친문 좌파 그 계열에서는 바로 그런 노무현 씨를 좋아했다. 그것이 사실이겠죠. 그런데 문재인 씨는 어떤가 답을 해봐라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국민 앞에 나와서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고 사죄를 한 적도 없습니다. 친문좌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 한 번도 못 보았지요. 물론 수보회의다, 국무회의다, 그렇게 아이들 말로 안에 짱 박혀서 몰래 하는, 자기들끼리만 이야기를 하는 그거 말고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와서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여기에 여러분도 동의를 할 겁니다.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이렇든 저렇든 그런 거 보고 싶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씨 경우에는 왜 친문좌파 앞에서 그거 한번 한 적이 없는가? 대단히 궁금한 부분이죠. 물론 국민 앞에 하겠다 하면서 환자까지 데려다 놓고 그런 쇼를 한 적도 있고 또 호프집에서 상인들하고 밥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거기 간 사람들 사전에 다 뽑힌 사람들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밝혀지고 말았죠. 그러니 그런 거 말고 문재인 씨 스스로 프리토킹 해본 적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친문 좌파가 좋아하는 문재인인데, 그런데 친문 좌파는 바로 그런 정말 변변치 않은
친문 좌파에 대해서도 담을 쌓아놓고 분단장한 얼굴만 보여주는 연기인 문재인. 그런 문재인을 무조건 지키겠다. 이러고 있는 것은 이것이 바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반민주주의 세력이나 할 그런 홍위병 노릇이 아닌가. 이런 말을 듣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문재인을 지키겠다. 그 말도 참 요상하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친문 좌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가둬놓았죠. 그러면 가둬놨다 하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친문 좌파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킨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상황을 바꿔서 친문 좌파 여러분이 문재인 씨를 청와대에 집어넣고 그리고 현재 문재인 씨는 청와대에 갇혀 있다. 국민과 단절돼 있다. 이렇게 되면 둘 다 감금돼 있다 하는 면에서는 똑같다. 이렇게 봐야 하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씨는 차이가 없다.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박근혜 씨는 격리된 거고 문재인 씨는 자가격리된 겁니까? 사실 이번 중국 코로나 사태가 있고 나서 문재인 씨가 정말로 청와대에 감금돼 있는 모양이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국민 모두가 잘 알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 안 가면 갇혀있는 꼴이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중국 코로나 때문에 눈치 보여서 물론 밖에서 오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못 가고 있는 것 그렇게 보이죠. 문재인 씨가 시장도 갑니다. 그리고 병원도 가고 우한 교민 있던 거기도 가고 그런데 그거는 가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말고 정말 사람이 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는 있으나 마나한 인간이고 더구나 지금처럼 옛날식으로 말하면 구중궁궐 깊은 곳에 숨어서 거기서 뭐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국민 앞에 참된 속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근래에 우리 국민이 느끼고 있는 것은 문재인 씨는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 무능력, 거기에 더해서 무력, 이것까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문재인 씨의 국방부에서 아주 코미디라고 할까 이런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코로나 검사를 돈 아끼고 시간을 4분의 1로 줄이자 해서 기발한 명령을 하달했다 하는 겁니다. 국방부에서 검사할 사람 4명의 침을 한 그릇에 담아서 한 대 묶어서 딱 한 번만 검사를 해라. 이런 명령을 하달했다. 그런 뜻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의를 제기한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의 국방부 거기서는 4명 묶음 검사를 강행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의료계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설명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검사받는 사람들 서로의 검체가 섞이지 않게 한 명씩 검사해야 한다. 그런데 여러 사람의 검체를 섞어서 검사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온 발상인지 모르겠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같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의 검체를 한 곳에 넣는 순간, 한 곳에 담는 순간 이미 샘플은 오염된 셈이다. 그렇겠죠. 그런데 더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은 다음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4명을 앞에서 침이라고 했는데 검사받을 사람 4명의 침을 하나의 비커에 다 넣었다고 해봅시다. 혹은 비커나 아니면 시험관이나. 그런데 이때 4명이 모두 다 양성이라면 확진을 가려내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일부만 양성이라면 바이러스가 희석돼서 더 묽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양성 판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여기에 대해서 부득부득 우깁니다. 외부 기관 등에 사전 문의를 한 뒤에 취한 조치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혹시 문재인 청와대에 문의를 했던 것인가? 이런 기막힌 발상을 할 것은 그쪽에서 가장 잘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 문재인 씨 입장에서 봅시다. 이렇게 질병관리본부 또 군대 다른 면에서 행정관리 다 엉망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의사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현재 의사들은 매우 힘들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 코로나 관련 일 처리를 하는 것은 의사들이 다 하고 있죠. 문재인 씨 측에서 하는 것은 마스크밖에 없습니다. 영혼 없는 공무원들을 내세워서 마스크 행정 이것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 행정 그것 하나라고 하더라도 깔끔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죠. 이 지경인데 지금 세계는 문천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이 중국 코로나 상황 이것을 전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국민에게 그렇게 각오를 단단히 하고 함께 이겨내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는 국방물자 생산법이라는 것을 발동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명령을 한 것도 아니고 사실 민간 부분에는 명령을 할 수는 없죠. 협조 요청을 한 것도 아닌데 민간 부문에서 자발적인 협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업체인 GM, 이 GM의 중국 공장에서는 의료용 마스크를 지금 제조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민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 같은 자동차 업체 포드사, 여기서는 산소호흡기 또 다른 물품을 제조한다든지 하는 무엇이든지 하겠다. 그래서 정부를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전기차 생산업체 테슬라 거기에서는 산소호흡기를 만드는 그것으로 돕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민간 부문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지금 상황이 전시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유럽의 정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 독일의 메르켈 총리,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이런 사람들. 그들은 현재의 중국 코로나 상황을 전시 상황 돌입 이렇게 인식을 하고 바로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민간 부문에서는 어떻게 협조하고 있는가? 프랑스의 유명한 그 명품 업체 루이비통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 루이비통의 모기업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여기에서 프랑스에 있는 그 자기 회사의 향수, 화장품 이런 것을 제조하는 시설에서 손 세정제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프랑스 포도주 업체인 페르노 리카 여기에서는 이것은 이제 미국 공장에서 역시 손소독제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영국 총리가 롤스로이스 등 60여 개의 제조업체에다가 이제 산소호흡기 기타 필수 의료 장비를 생산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결국은 이렇게 국가가 하나가 돼서 민간이 움직이고 그리고 대통령이라든지 정상이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합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한국 기업이 이러면 문재인 씨 어떻게 할까요? 한국 기업이 자동차 회사가 나와서 우리가 산소호흡기 만들겠다. 마스크 만들겠다. 이러면 너 그거 업종 위반이야. 저거 처벌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깨알 같은 법령을 들고 다니는 문재인 씨이니까. 지난 2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퇴근 후에 회식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법령만 들고 다니는 문재인 씨에게 이거 52시간 안 걸리게 해달라 그랬던 거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그거는 안 걸리는 거다. 이렇게 말을 떡하니 해준 겁니다. 아주 대단한 그 제왕이죠. 이런 식으로 허락을 받아야 하는 한국이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의 허락을. 이번에 의사들도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문재인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처벌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무엇이든지 문재인에게 물어보고 해야 한다. 함부로 나서면 설령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문재인에게 물어보는 것, 그것을 안 하면 죽는다. 그것을 이번에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하고자 해서 앞에 나서도 돌을 맞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시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해도 돌을 맞고 그냥 시키는 대로 꾸역꾸역 해야 하는 노예제 생산인지 또 유명한 그 공산주의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던 그런 방식인지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한 가지 현명한 선택은 복지부동밖에 없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 씨 자신도 알고 있겠죠. 무엇을 해도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아마 속이 터질 겁니다. 그런데 그거 문재인 씨 자신이 뿌린 씨앗입니다.
문재인 씨가 프리토킹 안 해서 그런 겁니다. A4에 갇혀 있어서 그런 것이죠. 문재인 씨 세상은 A4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것 좀 이제는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스갯소리 한두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시다. 뱀파이어, 흡혈귀 있죠? 남의 피를 빤다고 하는 뱀파이어하고 정치인 문재인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답이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답은 뱀파이어는 밤에만 피를 빨지요. 이것이 답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8차선 도로, 제법 넓죠. 사람들이 보는 눈도 많고 8차선 도로에서 개하고 정치인 문재인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답은 이렇습니다. 개 앞에는 자동차가 급점거한 타이어 자국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